이번 시간에 우리 매개 변수 쿼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담당 사원 관리 내역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용해서 담당 사원 이름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고 그 담당 사원별 발송 건수와 매출 평균 이 두 가지를 조회하는 그 담당 사원 실적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글자를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고 그 글자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달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만들기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테이블 표시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는 담당 사원 관리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테이블이란 탭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모든 테이블을 다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쿼리를 볼 거니까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서 우리 담당 사원 관리 내역하고 여기 첫 번째 있네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주고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구매일이 15일 이전에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리고 발송 건수는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매출 평균은 구매 금액 필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작성하래요. 그리고 발송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리고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결과 그림 보니까 담당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발송 건수도 있고 매출 평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결과값으로 나왔죠. 일단 이 세 가지 먼저 추가 먼저 시키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쿼리 여기서 이제 담당 사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발송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발송 건수가 지금 우리가 필드 명의는 없죠. 없는데 문제에서 발송 건수는 상품명 필드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이라는 필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매출 평균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필드명을 봤을 때 매출 평균이 없죠. 문제 보니까 매출 평균은 구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매 금액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명 얘를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발송 건수를 계산할 거고요. 그리고 구매 금액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매출 평균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개수 세달라, 얘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해서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약이라고 이렇게 생기고요. 묶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품명을 가지고는 어떻게 묶어라? 우리 개수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구매 금액은 우리 평균값으로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명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줄 거고 구매 금액을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난 이름은 발송 건수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명 요 앞에 찾아가서 요거 필드 잘 안 보니까 좀 더 크게 할게요. 찾아가서 요 앞에서 우리가 발송 건수라고 요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콜론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품명이라는 필드는 우리 화면상에 나타날 때 발송 건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금액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옆으로 칸 좀 크게 하고요. 여기 가서 이제 매출 평균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상 했고요. 세 번째 지상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지상 보니까 발송 건수요. 발송 건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품명을 가지고 계산한 거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라.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렬 이곳에 찾아가서 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구매일이 15일 이전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일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 구매일이란 필드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구매일을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구매일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구매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제일 끝에 이렇게 이제 구매일하고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더 크게 할게요. 크게 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 구매일이라는 그 필드의 값이 15일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매일에 지금 연도도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일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구매일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day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day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매일에서 1만 구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EXPR하고 1하고 이렇게 붙었죠. 요건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구매일에서 1만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했어요. 추출했으면 이 추출된 이 값이 15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다시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요. 자, 요거 이제 요 창 크기 조절 좀 할게요. 크기 조절하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조건 쓰는 란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럼 구매일에 가서 여기다 이제 작거나 같다 15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 봤더니 15일 이전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결과값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아직 문제 다 푼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필드명 보니까 담당 사원이요. 담당 사원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발송 건수, 매출 평균이요. 발송 건수, 매출 평균 하고 제목은 똑바로 다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담당 사원의 이름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라. 일부를 입력받으래. 일부를.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담당 사원 이곳에 가서 조건 쓰는 칸 있죠. 요거 좀 크게 할게요. 자, 여기 조건 쓰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김한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조건에다가 김한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김한준 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김한준 데이터만 쭉쭉쭉 표시가 됐죠. 해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김이라고만 썼어요. 그리고 이름의 일부의 값만 입력을 받아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김이라고 쓰게 되면 이 김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김이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글자가 김이어도 되죠. 세 번째 글자가 김이어도 돼요. 김이라는 글자만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포함된 데이터를 찾을 때는 어떻게 써줘요? 우리가 이제 lik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ike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줄 거예요. 앰퍼센트 열어서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 이곳에 매개 변수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짠하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보게 되면 담당 사원 이름에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있죠. 요 메시지를 요 자리에다 이제 써줄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담당 사원 한 칸 띄고 이름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쓰고 대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찾아가서 앰퍼센트 또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쌍따옴표 열고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라고 대화 상자가 떴고 담당 사원 이름에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나타났죠. 해서 지금처럼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주면 그 메시지가 우리 매개 변수 입력 창 여기에 나타났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김이라고 쓸게요. 김이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아직 덜 풀었죠.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구매일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쓴 거니까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표시라는 거 여기 체크 표시 아까 돼 있었죠. 여기에 체크 표시하게 되면 이 데이터까지 여기서 나온 그 데이터까지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얘를 이제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떴죠. 그럼 이제 김이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김한준, 그 다음에 김협서, 그 다음에 김권진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7건, 4건, 1건, 7건, 4건, 1건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매출 평균 값이 제 거는 이제 통화기호가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붙어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형식, 이 데이터의 형식을 보면 천 단위마다 심표를 붙이고 맨 뒤에다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것도 이제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매출 평균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매출 평균 요 필드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형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형식을 천 단위마다 심표 찍어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샵, 컴마, 샵 그거 써주면 되고 맨 뒤에다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같이 붙여줘야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원하고 직접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되면서 여기 통화기호가 자동으로 붙었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붙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속성 시트상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담당 사원의 이름에 일부를 입력하세요.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김이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요 너비가 좁아서 얘가 이제 잘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그 쿼리를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필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을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표시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체크가 돼 있으면 얘까지 결과로 요 뒤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매개 변수 쿼리를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조건 칸에다가 이렇게 쓴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쿼리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떤 쿼리 작성해라? 담당 사원별 실적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기다가 쿼리 이름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담당 사원별 실적하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 같이 한번 작성해 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문제만 보고 이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